자신의 트라우마와 아픔의 기억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면서 조석병 일병이 물어보죠. 저한테 왜 그러셨습니까? 황장수에게 물어보는데 그냥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 어이가 없지만 이 DP에서 그리고 있는 부조리한 시스템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부분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돼요. 안녕하세요, 뇌과학 박사 장동선입니다. 오늘은 제가 넷플릭스에서 아주 흥미롭게 본, 아마 여러분도 보셨다면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작품 DP를 뇌과학자의 시선에서 리뷰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이 작품을 보면서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은 내가 정말 부조리한, 모든 게 잘못되어 있는 세상에 갑자기 비밀이 됐어요. 내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던 곳이 이곳에서는 정상이 아닌 곳에 도착했을 때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라고 하는 종류의 질문에 맞닥뜨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군대라는 상황이 아닐까요? 나의 자유로 선택하고 입고 싶은 옷을 입고 먹고 싶은 걸 먹고 하는 모든 것들이 없어진 상황에서 누군가가 먼저 들어와서 나보다 짬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나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언어 폭력을 행사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절대 복종을 해야만 하는 시스템 안에 들어왔을 때 이 상황에서 우리의 뇌는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흥미롭게도 우리가 사회적 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주변의 집단이 모두 이 상황을 묵인할 때 내가 혼자서 라고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고 아무도 행동하지 않는 걸 보면 집단을 따라가도록 만들어져 있는 굉장히 강력한 본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거 비정상인데? 라고 말하기가 너무나 힘들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군대라는 시스템은 좀 특이합니다. 계급이 존재하고요, 짬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능력으로 누군가가 나의 선임이 되는 게 아니라 먼저 왔다라는 이유 하나로 명령할 수 있고 어떤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주어지죠. 이러한 형태의 계급이 주어지고 권력 구조가 만들어졌을 때 우리의 뇌가 어떻게 반응하게 되는가, 이거를 심리학자들이 그 몇십 년 전부터 연구를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탠퍼드 프리즌 실험, 그러니까 스탠퍼드 감옥 실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너는 경찰, 너는 간수, 계급이 생겨버리죠. 간수는 경찰 말을 들어야 되고 경찰은 간수한테 모두 시켜도 된다. 사람들에게 경찰이란 제복을 주고 너는 저 간수들에게 뭐든 시켜도 되라고 하는 순간 일반인의 경우에도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권력이 뇌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권력이 생겼다고 뇌가 인지하는 순간 한 가지 기능 자체가 뇌 안에서 마비되어 버려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공감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느낄까, 거울처럼 내가 이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게 마비되어 버린다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 연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DP라는 시리즈에서 계속적으로 보는 게 선임들이 후임들을 괴롭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쟤네한테 저렇게 괴롭히지라고 할 때 당연하게 공감할 만한 것들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있죠. 자, 이거를 방금의 연구가 설명해 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왜 군대라는 곳에서는 갑자기 선임이 후임을 막대하게 되고 그 다음에 폭력을 행사해도 양심의 가책 없이 이렇게 행동하게 되는가, 이게 이제 DP 안에 나옵니다. 우리는 두 종류의 캐릭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시스템에 대항해서 싸우는 안준호와 한호혈이라고 하는 규율을 어기면서 본인들이 정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따라가는, 탈영병을 2달 동안 놓아준다든지, 이건 사실은 엄연히 잘못된 행동이죠. 실제 군대에서는 아마 있을 수가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본인의 양심과 정의에 따라서 선 넘는 행동까지도 하는, 그리고 부조리에 좀 계속 맞서는 모습을 보여주는 두 캐릭터가 나오는가 하면, 그 반면에는 이 부조리의 대표주자로 여겨지는 황장수 같은 거의 고문에 가깝게 정말 나쁘게 괴롭히는 그 선임의 모습이 있고, 또 여기서 괴롭힘을 당하는 조석봉 일병이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처음엔 꿋꿋하게 그냥 이게 시스템의 일부니까 난 참고 우리가 나중에 선임이 되면 바꾸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캐릭터죠. 사실 이 DP 안에서 제일 흥미로운 캐릭터는 조석봉 일병입니다. 원래 유도 선수였다가 들어와서 그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못하는, 심지어 별명이 마하트마 간디를 따와가지고 봉디라고 불리는, 시스템을 깨지 못하면서 내가 차라리 괴롭힘을 당하더라도 그냥 이 시스템 안에서 나는 규율을 깨지 않겠다, 그냥 어느 순간 내가 선임이 되면 나아지겠지 라고 끝까지 참는 캐릭터가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캐릭터가 어느 순간 흑화되죠. 본인도 후임을 때리고 괴롭히는 선임이 되어버리고 참다 못해 탈영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대체 시스템에 따라가고 계속 참고 가던 이 조석봉 일병이 어느 순간 왜 흑화하는 것일까? 그리고 이 순간 뇌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을까? 우리가 질문을 해보게 되면 실제로 뇌과학 연구들 중에 최근에 불복종하는 뇌는 어떻게 다른가? 이 주제만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여러 연구를 한 연구자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벨기에 겐트 대학교에 있는 에밀리 카스파라고 하는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자인데요. 이 에밀리 카스파라고 하는 연구자가 했던 실험은 누군가에게 전기 쇼크를 가해야 되는 실험이었어요.
괜찮아요. 저 사람은 자원자로 왔고 뭐 이 정도 전기 충격 가해도 안 죽습니다. 아파하겠지만 전기 충격을 가하세요. 나는 나에게 시키는 실험자에게 복종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못하겠습니다 라고 불복종을 할 것인가. 자, 이 선택을 어떤 사람은 하고 어떤 사람은 안 하는데 이들은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이걸 연구했습니다. 누군가가 불복종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는 언제였는가? 바로 고통을 당하게 되는 사람과 많이 공감할수록 불복종을 선택했다고 해요. 이 사람이 아프고 비명지르는 게 보이는데 이 아픔이 내가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못하겠습니다 라고 불복종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하는 거죠. 흥미로운 것, 내가 누군가에게 전기 충격을 주기도 하고 나중에 롤을 바꿔서 내가 전기 충격을 받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순서를 바꾸면서 내가 누군가한테 고통을 다하다가 내가 고통을 받는 입장이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때 재밌는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두 번째 순서가 됐을 때 상대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을 가했는가 라고 하는 부분은 내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경험했는가로 좌우가 됐다고 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나 너무 아팠어. 그럼 이 사람은 자기 차례가 돼서 누군가한테 고통을 가할 때 내가 아픔을 겪은 만큼 누군지 모르겠지만 너도 아프게 해주겠어. 너도 당해봐라. 자, 이걸 풀어서 설명하면 뭐냐면 왜 조석봉 일병이 자기는 그렇게 가혹행위를 당하고 아팠으면서 막상 자신이 선임이 돼서 본인도 가혹하게 했는가. 이게 인간의 근본적인 본성에 가깝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대부분은 내가 아팠던 만큼 누군가에게 나도 아픔을 가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에게서 드러나는 행동과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 연구들에서도 보여주고 있고요. 조석봉을 괴롭히던 선임들은 모두가 나쁜 사람이라서 그랬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했을 때 그들 스스로는 왜 나도 당했던 일인데 왜 너는 당하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해? 라고 하는 형태의 사고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고, 황장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스템 자체가 가혹행위를 눈 감아주는 시스템으로 가게 됐다라고 한다면은 이 시스템은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가혹행위가 전수되는, 말하자면 계속해서 이 부조리한 시스템이 이어지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내가 분명히 이걸 레버를 눌러서 네가 아픈 거야 라고 하는 책임 소재가 명확한 상황일수록 불복종을 선택했어요. 난 그냥 시킨 거 한 거고요. 나 말고 딴 사람도 다 했고 이거 내가 당신한테 아프게 한 거 아니야 라고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물을 수 없는 형태로 이 실험 조건이 살짝 바뀌었을 때는 오히려 복종하고서는 상대에게 아픔을 가한 사람이 더 많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한 행동 자체가 이 결과를 만들었다 라고 하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던 사람의 경우에는 불복종을 더 많이 선택했고, 내가 이 선택을 하긴 했지만 나의 행동이, 나의 선택이 이 결과를 만든 건 아닙니다 라고 느끼는 사람들 쪽은 오히려 복종을 더 많이 했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DP에서의 되게 그 핵심이 됐던 장면 중에 하나가 자신의 트라우마와 아픔의 기억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면서 조석병 일병이 물어보죠. 저한테 왜 그러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까지 날 힘들게 나에게 이런 가혹행위를 했냐라고 황장수에게 물어보는데 그냥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 어이가 없지만 이 DP에서 그리고 있는 부조리한 시스템, 이 군대라는 문화와 시스템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부분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돼요. 이 사람이 악인이라서, 나빠서가 아니라 시스템에서 늘 해오던 것을 그대로 했을 뿐이야. 내가 이 행동을 했기 때문에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는 느낌도 전혀 없고,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느낌도 없고, 그리고 상대에 대한 공감도 전혀 없다라고 한 세 가지가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종류의 가혹행위를 저지를 수 있고 복종을 따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케이스라고도 할 수가 있죠. 이 DP 전체 시리즈의 또 하나의 핵심 장면은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자기 오빠가 죽었던 여동생이 물어보죠. 왜 보고만 있었어요? 그리고 뭐라도 해야지. 이 조석병 일병도 마지막 장면에서 극단적인 어떤 행위를 하면서 뭐라도 해야지 라는 단어를 또 던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도 해야지, 왜 보고만 있었어,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시리즈 전체의 또 다른 핵심 문장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대체 무엇을 해야 이 시스템이 바뀌고 이 뭐라도 해야지가 대체 뭘까라고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시스템에서 불복종은 필요한 것 같아요. 다만 불복종을 하기 위한 굉장히 구체적인 어떠한 윤리적인 상황적인 명분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죠. 대표적인 게 안준호 이병이 누군가 탈영병을 잡으러 나갔고, 그리고 사실 삶과 죽음을 가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술을 마시고 룸살롱에 가가지고 즐기려는 자신의 선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불복종의 행위를 나중에 하죠. 사실은 조금 더 일찍 그 행위를 했더라면 파국의 결과가 오지 않았을 텐데 누군가가 죽는 걸 보면서 안준호 이병은 되게 큰 괴로움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뭐라도 해야지라는 게 너무 늦게 뭐라도 해야지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파국적인 결과로 나오게 되는 거고, 최대한 일찍 어떠한 부조리를 봤을 때 전체를 위해서 이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DP라는 드라마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어떤 부조리한 상황에 있어서 왜 뭐라도 하지 않았어? 왜 방관했어? 되게 불편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질문이 단순히 군대라는 시스템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국가와 사회에서도 보다 자주 던져져야 하는 질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독일에 있을 때 항상 고민 중에 하나가, 그냥 독일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있으니까 그냥 독일 국적 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부모님은 한국 사람이면 군대를 갔다 와야지, 장교로 갔다 오건 카투사로 갔다 오건 뭐 병역 특례건 상관없지만 병역의 의무는 다 해야지, 고민을 많이 했지만 병역의 의무를 마치기 위해서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때 독일에 있던 친구가 책 한 권을 이렇게 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책을 꼭 읽어보고 군대를 가도록 해. 그래서 무슨 책인데 봤더니 헨리 데이비드 소로라고 하는 미국의 되게 유명한 철학자가 쓴 책인데, 시민 불복종에 관련한 책이었어요. 상당히 감명 깊은 책이었고, 이 책의 내용이 또 상당히 셉니다. 우리는 먼저 인간이어야 하고 국민이 되는 일은 그 다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의 국민이지만, 국가의 국민이기 때문에 시키는 걸 다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윤리적이지 않고 정의롭지 못하다면 국가가 나에게 욕을 하더라도 나는 불복종 할 수 있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책이에요. 에밀리 카스파 교수의 논문의 마지막에 하워드 진이라고 하는 학자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가장 끔찍한 일들은 불복종의 상황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대부분 복종의 상황에서 일어났다. 이거는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한 이야기와도 맞닿아 있는데요. 소수가 무력한 것은 다수에게 다소곳이 순응하고 있을 때다. 그러나 소수가 전력을 다해서 막을 때 그들은 다수가 거역할 수 없는 힘을 가지게 된다. 처음에 어떤 부조리를 바꾸는 시작을 하는 것은 작은 불씨인 것 같아요. 이 불씨들이 모여서 정말 어떤 무브먼트가 될 때 우리는 사회를 바꿀 수 있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입을 다물고 순응하고 복종해서만은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힘들겠지만 뭐라도 해야죠. 부조리에 대해서는 불복종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목소리를 들고 일어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